자, 마지막 주제인데 새롭게 정의된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마다 그냥 그 문제에서 고유로 함수를 정의할 때가 있단 말이야. 뭐뭐뭐뭐인 뭐뭐뭐뭐를 뭐 hx라고 하자, 뭐 gt라고 하자 등등.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마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뭐 그래프를 그리고 등등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그냥 자주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것들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게 교점의 개수 함수입니다. 뭐 누구누구와의 교점의 개수를 함수 gt라고 하자, 뭐 이런 형태.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쉬운 건 뭐냐면 상수 함수와의 교점.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 y는 fx와 상수함수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워딩으로 문제를 시작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정의역이 알파벳 무엇인지를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 자, gt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관찰해라, t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관찰을 해라. 근데 t라는 게 어디 있냐면 y는 t라는 상수함수에 있으니까 뭐 t가 0일 땐 이런 상수함수일 거고 t가 1, 2, 3 이렇게 상수함수의 위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건가를 따질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교점 몇 개야? 1개.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극소값을 지나면 2개, 사이를 지나면 3개고 다시 2개고 다시 1개고 뭐 이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극소값의 함수값이 알파, 극대값의 함수값이 베타라고 해보면 이때 교점의 개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가로축이 이제 t가 될 거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gt가 될 거야. 자, 당연히 뭔가 달라지는 곳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보면서 답하면 돼요. 상수함수 t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항상 몇 개야? 항상 1개야. 근데 딱 알파가 될 때 몇 개? 2개야. 알파를 넘어서서 이거 베타까지인 순간은 3개. 다시 베타일 때 몇 개? 2개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맞냐? 당연히 개수를 치역으로 가는 함수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뚝뚝뚝뚝 끊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불연속 함수가 연출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런 게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 gt라는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다가 2차 함수를 곱한다고? 근데 연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인수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겠네?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가 있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전 지식과 엮여서 출제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뭐 4차 함수도 곧 다음 함수 쪽 가면서 자주 볼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 이런 식의 4차 함수를 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는 0개, 가운데 관통하면 2개, 이럴 때는 4개, 막 이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좀 포인트들. 요 극소를 알파, 이 극소를 베타, 여기 있는 극대를 감마라고 해보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당연히 누구나 상식으로 할 수 있어. 알파, 베타, 감마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알파가 되기 전까지는 교점 몇 개야? 0. 알파일 때는 1개. 알파에서 베타 사이는 2개. 딱 베타일 때는 하나, 둘, 셋인 거 보이지? 3개. 그럼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4개. 딱 감마가 되면 다시 3개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2개.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기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가는 3차 함수를 곱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를 그리면 연속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맞냐? 이런 다함수뿐 아니라 예를 들면 무리함수나 지수함수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점근선의 높이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상수함수 t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없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없을까? 0까지 없겠지. 딱 0일 때는 몇 개야?
1개. 그 다음에 걔를 관통하는 순간 3개. 1개, 3개. 그렇게 쭉 가다가 점근선 딱 알파일 때 몇 개일까? 2개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개. 뭐 이런 식으로도 잡힐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가 2차 함수가 필요해. 그러면 0과 알파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등등. 뭐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경험해보라는 거야. 외우는 대상은 전혀 아니야. 문제마다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한번 미리 봐두자라는 거. 즉 상수함수와의 교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건 총 2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함수가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지는 점, 작아지다가 커지는 점, 나중 단에서 배우는 무슨 값이야? 극값. 그래서 극값일 때를 좀 조심해줘야 되고, 만약에 유리함수나 지수함수처럼 무슨 선이 있으면, 점근선이 있으면 그 점근선의 높이일 때도 좀 신경을 써주라. 이런 데서 실수만 안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 또 두 번째로는 그냥 직선과의 교점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y는 fx와 y는 m 괄호 x-의 a 플러스의 b의 교점의 수를 g의 m이라고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값이 달라지겠다 이거야. 기울기 m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뭐 a랑 b는 문제에 주어졌다고 치면 a, b를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는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직선, 걔랑 얘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냐. 뭐 예시로 한번 보자고. 자, 만약에 fx라는 친구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쭉, 그 다음에 여기 딱 지나주고 쭉.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1, 여기 마이너스 1, 기울기 1 이런 상태인 걸 봅시다. 자, 얘랑 어떤 친구가 만나볼 거냐면 y는 mx 플러스의 1이라는 친구와의 교점을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0,1 지나는 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못을 박아주고 그 다음 기울기는 마음대로 해볼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gm이라는 m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니까 가로축에 m 잡아주고, 자, 먼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보다 기울기가 매우 작으면 음으로 이렇게 갚아는 거겠지.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안 계속 1개로 올 거예요. 자, 기울기가 커진다는 게 점점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뭔가 다른 해프닝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버릴 때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기울기 뭐분의 마이너스 얼마일까? 1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부터 달라지겠다. 자,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될 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빵꾸 뚫어주고 없어에다가 색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조금씩 더 커져보자. 야, 한동안 교점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다 또 어디 지날 때 생길까? 여기 지날 때 또 한 번 생기겠지. 그럼 그땐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는 없었는데 딱 마이너스 1일 땐 한 번 만납니다. 이렇게 잡히겠지. 또 걔보다 좀 더 커. 그럼 또 한동안 어때? 없어요. 기울기 0일 때 어때? 여전히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0 될 때까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렇게 slightly 양수거든. 그러면 얘랑 무조건 만나겠지. 교점 몇 개냐? 1개. 가 될 거야. 근데 기울기가 점점 가다가 이 핑크들의 기울기가 얼마였지? 1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정확히 기울기가 0.99999까지는 이렇게 만날 거야, 나중에. 정확히 1이면 평행해버리기 때문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순간엔 또 안 만나겠네. 자, 그런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 뒤쪽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벌어졌으니까. 그냥 반대로 보면 얘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쪽에서 만나겠지. 만나기 시작했고 계속 갚아라보자 무한히 갈 때까지도 계속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한 번 만나겠네.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번엔 fx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 여기쯤을 A라고 하고 직선 Y는 M 괄호 X-A Y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건 3차 함수입니다. 자, A를 지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즉 음으로 매우 가파른 거부터 보자. 이거 몇 번 만나겠냐? 한 번 만나겠지.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여기 쭉 뻗어나갈 테니까. 그러면 한 번 만나는 것부터 쭉 시작하겠다. 자, 그러다가 언제 달라질까 하고 봤더니 점점 키워가다가 이렇게 뭐 할 때가 있을 거야? 접할 때가 있겠지. 그러면 접할 때 기울기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두면 알파일 땐 교점이 몇 개가 됐음? 2개가 됐음. 그래서 알파인 순간에 2개가 되고 알파보다 좀이라도 크면 땅땅땅이니까 몇 번 만나? 3번 만날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할까? 요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몇 번 만날 거야? 3번 만나겠지. 따당땅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3번 만날 겁니다. 자, 근데 딱 베타일 때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만날 거야. 자, 그 다음에 베타보다 조금 가파른 이런 식이면 몇 번 만날까? 요쪽에서 한 번밖에 안 만나겠지. 그래서 또 한 번 만날 거야. 자, 근데 3참수 미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3참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중 가서 얘가 이렇게 매우 가파를 때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치? 길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를 예를 들어 감마라고 하면 감마가 되기 전에는 이 그림 봐봐. 감마가 되기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밖에 안 만났다고. 근데 너 더 가파라지 여기 만나면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니까 또 몇 번 만나? 2번 만날 겁니다. 그리고 얘보다 가팔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가팔라 이렇게 돼. 그럼 여기 한 번 만날 거고 3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이거 나중에 또 언젠가 또 한 번 만날 거거든. 저 오른쪽도 마찬가지. 얘가 나중에 더 확 하고 급발진할 거니까 나중엔 이렇게 또 만나요. 그러니까 또 몇 번 만나? 3번 만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가팔라져도 한 번 만났고 2번 만났고 3번 만날 거니까 쭉 3번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갈 수가 있겠지. 이해되냐? 물론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얼마냐 이런 걸 구하는 게 이제 접선 쪽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이런 흐름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다. 즉 어떤 직선이 곡선과 만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만약에 그래프 속에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이랑 뭐 할 때 평행할 때가 조금 특이했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곡선과의 이야기면 곡선과 뭐 할 때 곡선과 접할 때가 또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 1, 2번 말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아까 여기처럼 정확히 특이한 이런 점을 지나거나 그런 건 문제 바에 문제로 있겠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대충 이런 흐름이겠구나 라고 느껴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당황할 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연속 문제랑 결합해서 마무리시키는 형태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 1번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밥 먹고 와서 할 겁니다. 정신 똑띠 차리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잉. 이 개념이 평가원이 뭔지는 알지. 고3 6월, 9월 수능을 출제하는 이제 교육기관이지. 거기서 출제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기출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미리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수능에 또 이 개념이 나올까는 아니고요. 내신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워낙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 중간고사 때 그냥 숫자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해버려. 배재고가 작년에 그랬고.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해서 미리 들어두면 좋은 약간 그런 계륵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계속 여러 번 출제가 됐다면 당당히 교재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수업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공부 안 한 채로 그 기출문제를 푼다? 너네 절대 못 풀거든. 그래서 밥 먹고 와서 좀 더 쌩쌩할 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때 풀어드릴 거고 어차피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오늘 풀어야 될 바이블 범위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설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때 밥 먹고 와서 할 거고 일단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8번 우리가 방금 했었던 교점 함수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18번 보게요.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0보다 작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x-의 1이래.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네. x제곱 플러스 a 빼기 1.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7이래. 둘 다 대칭축이 y축인 건 똑같구나. 실수 t에 대하여 0,5를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내가 x축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얘네의 y절편이 어딘지 아직 몰라서 그런 거거든. 먼저 얘부터 그려볼게. 얘는 꼭지점이 0, 어딘 거야? 오케이, 0,a-의 1. 빵꾸를 뚫어줘야 되겠고 어디로 볼록이지? 딱 꼭지점 진입하는 순간 끊기는 거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의 7이란 건 y절편이 a 플러스 7이야.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느낌. 그럼 일단 얘네들 간격은 얼마인 거야? 8cm가 간격이야. 근데 a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0,5 뭐 이 새끼가 달라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x축은 굳이 안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0,5가 있다고 쳐볼게. 기울기가 t인 직선과의 교점을 봐야 된대요.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색깔 맞춰서 그릴게. 나는 이번엔 핑크색으로 할 겁니다. 핑크니까 핑크로 할게요. 자, 기울기가 t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보자. 음으로 매우 가팔라요. 이런 느낌부터 시작입니다. 교점 몇 개일까? 한 개겠지. 그러면 한동안 미안, 한 개라고? 두 개죠.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날 거 아니야. 이차 함수가 더 밑으로 확 내려갈 거니까. 자, 그럼 두 개 이다가 언제 해프닝이 생겨? 아, 잠깐만. 두 개도 아니야. 세 개입니다. 왜? 저쪽에도 있잖아. 그치? 여기 하나, 둘, 셋이니까 처음엔 세 개로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해프닝이 생겨? 이쪽이랑 접할 때 생기겠네. 접할 때가 언제 모르니까 접할 때라고 할게요. 그냥 접. 그러면 그때 교점 몇 개 돼? 딱 두 개가 되겠지. 접할 때보다 더 늦은 해지면 몇 개일까? 왼쪽이랑 밖에 안 맞으니까 한 개. 그 다음부터는 쭉 하나 쭉 하나인 거 보이시지? 0일 때도 하나고 양양 무한히 커져도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접할 때 이후로는 계속 한 개겠네.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0,5가 이렇게 밑에 빠져있을 때를 보자. 노란색에 대한 GT를 똑같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음의 무한대부터 봅시다. 음의 무한대는 요래 가파른겨. 몇 개게? 세 개지 이것도. 왜냐면 여기서 한번 만날 거고 2차 함수가 화학과까지 나중에 만날 거고 오른쪽은 얘가 확 내려가서 만날 거니까 세 개야. 그러면 세 개인데 또 뭐 할 때 달라지니? 접할 때 달라질 거야. 세 개였다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 접할 때 두 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걔보다 더 가팔라지면 이제 왼쪽 날개랑은 못 만나요. 그러면 슉슉슉슉슉 양수를 쭉쭉쭉 가도 언제나 이 오른쪽과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니까 또 한 번 만나겠네.
그럼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이에 0,5가 있으면 어떨까를 봅시다. 초록색에 대한 GT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렇게 지나갑니다. 몇 개일까? 두 개인 거 보이냐? 저기랑 여기랑. 자, 그러고 나서 점점 누워. 이렇게 누우면 더 잘 보이게 돼. 몇 개? 두 개. 조금 양수. 존나 큰 양수. 두 개. 이거 계속 두 개네.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일단 5가 누구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A-1하고 A 플러스 7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정수 A의 합이니까 정확하게 구해야 되거든. 뭐가 두려워? 뭐를 좀 조심해 봐야 돼? 정확히 여기면 어때? 여기면 어때를 따로 들어봐야 돼요. 그치? 그러면 따로 볼게. 만약에 0,5가 여기일 때 보자. 여기가 정확히 5라고 쳐볼게. 여기 빵꾸 뚫릴 때 거 기억하십시오. 음으로 갚아낼 때 이거 몇 개일까? 두 개. 어째 빵꾸니까 안 만나고 하나, 둘이지. 그 다음 양수 이렇게 왔어. 이거 몇 개야? 두 개. 근데 기울기 양수가 돼봐. 언제 달라졌지 그게? 경계가 언제지? 기울기가 0일 때. 여기가 딱 꼭지점이었으니까 꼭지점 지나면 왼쪽 날개랑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좀 별도로 봐야 되겠네. A-1이 정확히 5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몇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기울기 얼마인 순간부터 0인 순간부터 한 개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 A 플러스 7일 때 보자. 만약에 여기가 5야. 그럼 여긴 색칠이 돼 있는 게요. 그러니까 따로 보자. A 플러스의 7이 5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 색칠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무한대 몇 개야? 3개지. 저기 하나, 둘, 3개. 양수가 되면 2개. 그 경계가 어디지? 기울기가 0일 때. 자, 그래서 또 쭉 3개였다가 기울기가 0 되는 순간부터 2개로 바뀌겠네.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면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 2초가 6 미만. 마이너스 1, 0, 1, 2, 3, 4, 5겠네요. 자, 다 더하면 우서가 얼마? 14. 답은 14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교점의 개수를 관찰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빵꾸 뚫려 있는지 없는지 매우 중요하고 또 곡선과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등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 자, 아직 하나 할 얘기 남았다고 했었지. 밥 먹고 와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할 이야기는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딱 한 문제에서만 사용이 됐었던 개념이고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는 그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완전히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애매하지만 나왔을 때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가르쳐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개념 해설한 다음에 기출문제 하나에 적용을 해볼 텐데 그 기출문제가 바로 똑같이 오늘 풀어야 될 바이블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면서 한번 느끼시면 되고 수능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올진 미지수.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냥 숫자 조금만 바꿔가지고 재탕하기 편하기 때문에 종종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니 한번 잘 봐두시라. 좀 재밌는 얘기면서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예시를 천천히 들어가면서 볼 테니까 봐봐요. 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x 이퀄 2라고 하자. 책이랑 똑같이.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그 불연속인 이유는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3이고 함수값은 2처럼 좌우함이 지금 다 다른 상태라고 칩시다. 이때 내가 이런 함수 하나를 디파인 해볼게. gx라는 함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에 x 플러스 t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gx라는 함수를 리미트를 사용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라는 건데, 과연 이 gx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함수인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극한을 한번 천천히 파헤쳐 볼게. 얘는 t가 0보다 살짝 크다 라는 거기 때문에 f의 x보다 살짝 큰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한글로 해보면 함수 fx의 x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x에서의 우극한입니다. 맞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친구를 앞으로 우극한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fx가 저렇게 생긴 거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는 과연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1 같은 곳을 보면 fx가 당연히 끊기지 않고 뭐 해? 연속이지. 연속이면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좌극한이나 똑같을 테니까 fx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똑같겠지. 그러니까 f가 끊기지 않는 이런 곳은 gx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뭐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fx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gx의 그래프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끊기지 않는 이 제외하고는 얼추 뭐 이렇게 일단 비슷하겠지 까지는 알 수가 있을 거고, 어디가 좀 불안한 거냐면 과연 그럼 2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내가 g2라는 함수값을 찾아볼게. 자, g2 알파벳을 잘 봐야 돼. 지금 t도 변수고 x도 변수인 느낌이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보셔야 돼. g2는 알파벳 누가 얼마인 거야? x가 2인 거지. 그러니까 x 자리를 그대로 2로 바꿔보면 리미트 x, 이거 t가 큰일 날 뻔.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클 때의 f의 2 더하기의 t가 될 거고, 이거는 편하게 쓰면 f의 2보다 살짝 뭐 한 거?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래. f의 그래프에서 2의 우극한은 뭡니까? 하면 뭐니? 3이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당연히 G2라는 건 3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함수를 디파인 해볼게. hx라는 함수를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작다요 f의 x 플러스의 t 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하게 써보면 f의, 자, t가 0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0.1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x보다 살짝 뭐 해져?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f라는 함수의 x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를 앞으로 이거 좌극한 함수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h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를 또 생각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 논리로 fx가 연속인 곳은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같을 테니까 굳이 그래프가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 hx라는 친구도 2를 기준으로 일단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제 2일 때가 어떨지만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h의 2로 확인해 볼게. h2가 뭐냐면 x자리가 뭐로 바뀌면 되니까 2로 바뀌면 되니까 t가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f의 2 플러스의 t고, t가 0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이거는 f의 2의 무슨 극한? 좌극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f에서의 당연히 2의 좌극한은 얼마니까? 이것은 1일 테니까 요 h라는 그래프에서는 요쪽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우극한 함수랑 좌극한 함수에 대하여 당연히 연속이었던 곳은 원래 그대로예요. 왜냐면 fx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좌극한이나 어차피 연속인 곳은 똑같을 테니까. 근데 끊기는 곳,
이 문제가 될 텐데 우극한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야, 2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3이야. 그게 2일 때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끊긴 곳에서 이 색칠을 어느 쪽 가닥에 이어서 색칠해주면 돼? 오른쪽 가닥에 이어서 색칠해주면 되지. 반면 좌극한 함수는 이 친구 2의 좌극한 얼마야? 1이야. 그럼 2,1을 색칠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 색칠한 것처럼 좌극한 함수는 왼쪽하고 오른쪽 날개, 뭐 갈래 중에 어느 쪽 따라서 왼쪽에 따라서 색칠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시냐? 자, 우극한 함수는 불연속인 곳에서 우측 갈래 이어서 색칠을 해주면 되고, 반면에 좌극한 함수는 불연속인 곳에서 좌측 갈래 이어서 색칠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건 참고 삼아 이런 우극한 함수나 좌극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동떨어져 있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 책에는 없으니까 그냥 칠판 보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 이거에 대하여 우극한 함수 gx, 즉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클 때의 f의 x 플러스 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일단 불연속인 것 빼고 굵직하게 다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해볼게. 대충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값이 뭐예요? 뭐 a라고 치자. a에서의 우극한은 뭐냐? 하면 밑에 거지. 그게 함수값에 붙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레 여기가 색칠될 거고, 약간 정리했던 것처럼 끊긴 곳에서는 어느 쪽 갈래? 오른쪽 갈래 이어서 색칠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는 위아래 중에 어느 쪽? 위에. 여기서는 어느 쪽? 아래에 색칠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반면 좌극한 함수인 hx,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면 리밋 또 t가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f의 x 플러스 t 라고 하면 또 굵직하게 일단 이렇게 조져놓고, 자, 이곳에서의 함수값이 뭐냐 하면 이곳에서의 f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당연히 위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색칠해주면 되고, 정리한 것처럼 왼쪽 갈래에 이어서 색칠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쪽에 색칠되겠냐? 아래쪽에. 여기서는 위쪽에 색칠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서도 어떻게 그려질까? 연속처럼 그려지겠지. 왜냐면 빵꾸가 뚫려 있었는데 왼쪽 가닥에 맞춰서 색칠하니까 이어진 거고, 얘도 잠깐 빵꾸 뚫려 있더라도 오른쪽 가닥에 맞춰서 색칠하니까 이어진 거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우극한, 좌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해됐냐? 그치? 좀 새롭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개념이 활용되어 문제가 출제된 것은 뭐냐 하면 2번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자, fx라는 함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슝. 그 다음에 슝. 그 다음에 슝, 여기 1, 2, 3. y값 1,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fx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gx란 친구를 아까와 똑같이 우극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 자, gx란 함수는 이렇습니다. 리밋도
t가 0보다 살짝 큽니다. f의 x 플러스 t.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경우에 우극한 함수 다시 쓴 거예요. 그 다음 좌극한 함수를 hx는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f의 x 플러스의 t 라고 정의를 해줄게. 실제 기출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뭐였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gx 자체가 이미 극한으로 정의됐지. 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방금 우극한 함수 gx, 좌극한 함수 hx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다 공부했어. 색칠 어디다가 하면 되는지 다 공부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쉬워요. 근데 이 문제를 배경 지식 없이 당시 수능이었거든. 심지어 수능에서 처음 본 학생들은 어떤 생각에 빠지냐. 짧아봐라. 이게 대충 쓰면 g의 뭐요? 1 빼기지. 근데 g 자체가 뭐냐면 우극한이지. x자리에 1보다 살짝 작은 거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 f의 x자리가 1보다 살짝 작은 건데 그거에 무슨 극한? 우극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봐봐. 좌극한의 우극한, 우극한의 좌극한인지에 따라서 답이 2인지 3인지가 갈리지. 만약에 1의 좌극한이니까 일단 1보단 작은가 봐. 그거의 우극한이니까 2겠지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야, 근데 우극한이라는 건 넘어가는 거니까 3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다 이거지. 학생들이 헷갈렸던 포인트는 이거야. 자, 일단 이런 애매한 관점에서라도 정답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정답을 알려주면 x가 1보다 작다라는 극한이 주어진 순간 x는 절대로 1보다 뭐해요? 작은 친구지. x는 1보다 무조건 좀이라도 작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실수는 촘촘하게 있지 않니? 조밀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아까 연속 때 말했구나. 1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작은 순간 얘보다 오른쪽이라는 값이 분명히 있지. 그게 1보다 작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이 이렇게 있어. 요 1의 좌극한이라는 친구가 아무리 1에 가까워도 그걸 존나게 확대하면 아직 1에 충분히 도달 못한 상황이지. 확대하고 확대하면 아직 공간 매우 넓지. 그거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이거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2다. 왜냐면 1의 좌극한 쪽이니 1보다는 작을 테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잠깐 1의 우극한? 일단 애초에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근데 좌극한? 하면 3이라고 대답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자, 이 문제를 현장에서 처음 본 학생이라면 이렇게 라도 풀었으면 그래도 맞출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극한 함수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아요. 자, gx 한번 그려볼게. 자, 이제 채우기만 해보자. 어디 채워야 돼? 위에. 어디 채워야 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연속이 채워지겠지. 이게 gx지. 그러면 전혀 고민 없이 당연히 얼마야? 당연히 2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학생들이 과거에 현장에서 했던 고민을 지금 해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걸 한 거야. 우극한 함수, 좌극한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이 찍거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오케이? 너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hx를 보자. 그럼 이것이 어설프게 쓰면 h의 2의 우극한이야. 그럼 x자리가 2의 우극한이니까 f의 2의 우극한인데 좌극한이네.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 애들은 빠졌을 거라고. 물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이미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법은 알아. 이미 애초에 2의 우극한이라고 준 순간 x는 2보다 무조건 뭐해? 커.
그럼 걔보다 살짝 작다라는 것도 2보다 뭐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의 우극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1이라고 대답하겠지.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도 풀지 않는다고. 우리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미 그릴 수가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지랄 같은 생각을 하니. 자, 채워보자. 어디 채워지겠어요? 아래쪽. 여기서는 아래쪽. 미안. 어느 쪽? 위쪽. 그 다음에 채워지겠지. 그럼 이 함수에서 2의 우극한 하면 당연히 얼마야? 1. 하고 전혀 고민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그 당시에 이중극한, 극한의 상쇄 등 별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냥 gx라는 함수나 h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그냥 그 함수의 극한을 따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중극한, 극한의 상쇄, 이딴 단어를 친구가 떠들면 그냥 속으로 픽 하고 비웃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아닌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풀 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물론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근데 굳이 정리 멘트를 하자면 극한 함수의 극한은 원래 함수의 극한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극한 함수의 극한은 정확히 함수값이 어딘지가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안 쓰이고 대충 이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가 궁금하지. 근데 이 대충 길이 어떻게 나 있냐는 원래 함수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값만 어디다 색칠할지만 좀 그때그때 달라질 뿐. 그러니 극한 함수의 극한은 그냥 원래 함수의 극한을 봐도 똑같아. 1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2. 얘 1에서 좌극한, 1에서 좌극한 둘 다 얼마야? 2. 우극한은 3, 3, 3. 2에서의 우극한 1, 1, 1. 3에서의 우극한 2, 2, 2. 다 똑같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지. 충분히 곱씹어보면 내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그 말까지 책에 마지막으로 다 적혀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한번 쓱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에 적용이 됐는지가 이제 19번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 생각보다 안 어렵지 않니? 할 수 있어. 19번 볼게요. 물론 기니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풀이는 길지만 천천히 필게 해봐이. 자, 먼저 다항 함수 fx와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습니다 해놓고 gx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절대값의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x입니다. 그 다음 절대값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라는 어떤 다항 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hx라는 함수가 뭐라고 정의되지 보자. hx는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f의 x 플러스 t 랑 리미트 t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g의 x 플러스의 t 둘 다 g여야 되겠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한번 살펴주세요. 이런 이야기. 자, 일단 gx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살펴볼게. gx의 그래프부터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g는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바깥에서는 y는 x 그러니까 요 정도에 1,1이 있고 쭉 뻗어나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또 쭉 뻗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지금 연속이다 뭐다 이런 말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여기에는 fx가 있다 이렇게만 써둘게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건 hx인데 hx가 또다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관찰해야 될 것 같아. 얘부터 관찰해보자. 자, 리미트 t가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크다의 g의 x 플러스의 t라는 함수 자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는 한글로 해보면 g의 어디서의 무슨 극한? x에서의
우극 함수네. 맞냐? 자, 그렇다면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물론 지금 마이너스1하고 1 사이에 fx를 전혀 모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하나 그려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꿀렁꿀렁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둬요. 참고 삼아. 저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도 일단 빵꾸 뚫고 대충 이렇게 질러두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 놓고 얘의 우극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색칠을 어디에 할지만 생각하자. 여기 위아래 중에 어디 하면 돼? 위. 여기 위아래 중에 어디 하면 돼? 위. 이게 지금 앞에 있는 g의 x 플러스 t의 t가 0보다 오른쪽을 갈 때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거 해봅시다. 예. 리미트 t가 2보다 살짝 클 때 g의 x 플러스 t. 자, 그렇다는 건 얘는 g의 아니면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자. 얘는 보기 편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게. 얘는 리미트 나 이렇게 써도 괜찮니? 혹시 봐봐. t가 0보다 살짝 크다로 바꾸고 싶어. 그럼 슬쩍 대입해보면 결국 x 플러스 뭐보다 살짝 크다니까? 2보다 살짝 크다니까 t가 0보다 살짝 크다로 바꾸고 싶으면 g에 x 플러스 2 더하기 t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x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서의 우극한 함수야? 그렇지. 이렇게 할게. g의 x 플러스 2의 우극함수라고 할게요. 괜춘? 자, 그러면 얘는 gx라는 그래프를 일단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하고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고 거기서 우극한 관찰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긴 할 텐데 드르륵 부분이 뭐랑 뭐가 되면 돼? 그래,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gx 플러스 2라는 게 그냥 gx의 그래프를 일단 x축으로 마이너스 2 밀어놓고 그거야 우극한을 사지란 뜻이니까. 자, 그래놓고 여전히 우극한 함수거든. 그럼 색칠만 잘해보자. 여기 위아래 중에 어디 하면 돼? 위. 얘는 위를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근데 야, 그림인 채로 너네 곱하기 할 수 있어? 없지.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생겼을 테니까.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야 범위가 중요하니까? 작을 때. 그때는 y는 x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 뭐 미만일 때 뭐야? 이래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한번 뭐니? y는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이 친구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모양 자체가 g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밀었어? 마이너스 2만큼 밀었지. 그러니까 원래 얘 y는 x였는데 뭐가 됐을까? x 플러스 2가 됐겠지.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있었던 친구 fx거든. 근데 얘도 마이너스 2만큼 밀어버렸어. f의 뭐야?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이제 범위 잘 보면서 합시다. 자, x가 뭐보다 뭐 할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1 때 뭐라고? f의 x 플러스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이상일 때? 똑같은 1차 함수니까 x야, x 플러스 2야? 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둘을 이제 뭐 해야 되는 함수라고? 곱하는 거라고. 자, 그럼 그 곱한 것이 바로 이제 hx입니다. 자, hx를 또 범위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나눠보자. 둘을 곱해야 되거든. 그럼 x가 뭐보다 뭐 할 때부터 되냐?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왼쪽에서는 누구고?
x고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2니까 x 괄호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어디서 어디까지로 끊어야 되냐 이제 마3 이상이고 얘 때문에 마1 미만까지로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3 이상 마1 미만일 때는 왼쪽 거는 x 따라가야 되고 오른쪽 거는 가운데 있는 거니까 x 곱하기 f의 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상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끊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그러면 그땐 왼쪽 함수는 fx.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뭐 따라가야 되냐? x 플러스 1을 따라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괄호 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탁탁탁탁 뭐 극한의 극한이 뭐지? 이딴 생각 없이 hx식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이제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 h의 1은 3이냐? 봐요. 어때? 맞지?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검증을 어디서 해봐야 될지 봅시다. 먼저 x 이퀄 어디서 한번 따져봐야 돼? 당연히 식이 달라져서 한번 봐야 되겠지. 위아래 마3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어차피 xx는 지워버리면 뭐랑 뭐가 같은지를 보면 돼? 이 같은지를 보면 돼. 좀 이따 보류할게. 또 여기도 식이 달라지니까 x가 뭐일 때도 검증해야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검증해야 되겠지. 그럼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임?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두 개가 같은 거니? 라는 질문을 또 따져봐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거 두 개를 해야 될 텐데 어차피 x 플러스 2 보면 똑같겠지? 일단 똑같아도 약분하면 뭐랑 뭐가 같은지 확인해. f의 1이 1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근데 당연히 gx 원래대로 돌아와 보면 fx는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다항함수라고 했지 gx가 애초에 연속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꼭 f의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붙어있고 f의 1이 1이랑 붙어있는지에 대한 보증이 지금 전혀 없는 거지. 좀 모름. 이니까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하고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의 2면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자, 그러면 디귿에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거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를 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요 사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라고 했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소한다. 이게 디귿일 때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지. 맞냐? 디귿인데 저렇대. 근데 문제에서 hx가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습니까? h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뭐 최소값 뭔지 이런 걸 알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h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식을 보면서 여기다가 그릴 거야. 일단 마3과 마1 그리고 1이 바뀌는 지점일 테니까 마3 드르륵 해놓고 마1 드드득 해놓고 1 드르륵 해놓읍시다. 자, 먼저 마이너스 3보다 바깥에는 xx 플러스 1에 대입해보면 함수값 얼마임? 마3, 3. 그럼 일단 빵꾸 뚫고 마3,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1보다 클 때니까 1, 얼마야? 1, 3. 여긴 색칠이 돼 있네. 그리고 당연히 보시다시피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식이 똑같고 얘네 대칭축 어디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가운데인데 당연히 바깥에만 보이게끔 이렇게 왔다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일단 바깥에는 빠져나가요.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임? 마3, F 마일. 근데 F 마일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얼마임? 6. 그러니까 여기쯤 마3, 6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는 대충 얼마인지 볼까? 마이너스 1는 얘 마이너스고 얘 F1이지. 근데 F1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감소했대.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2보단 작은 거지. 아무튼 음수. 그 음수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무슨 수지? 양수. 야,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최소값이 있냐 없냐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꿀렁꿀렁한지 아닌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뒤쪽 단원이지만 어제 실전 수업이니까 꿀렁꿀렁이 궁금하니까 얘를 뭐 해볼까? 미분 해보고 싶어져야 되겠지. 자, 얘를 살짝 미분해 봅시다.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미분. 완이 이거 미분해봐. 설마 미분법을 까먹었어? 그럼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힘들 텐데요. 자,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럼 얘의 부호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증가, 감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따져보자. f의 x 플러스 이 부분 보자. x에 마3부터 마일 들어가면 f의 뭐부터 f의 뭐까지란 뜻이야? f 마일부터 f1까지의 값이지. 근데 f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값은 몰라도 일단 무슨 수? 음수. 그 다음 x라는 부분은 당연히 무슨 수요? 음수.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마일부터 플러스 1까지지. 그럼 기울기도 무슨 수야? 음수. 야, 그러니까 이쪽은 양수가 돼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또 이거 정확히 값을 잘 모르겠어. 일단 잠깐 그럼 이 근처 보류해볼까? 마이너스 1, 얼마지만 다시 한번 따져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 F1은 음수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양수긴 하지. 그러니까 어딘진 모르겠지만 자, 3이 여기 있으니까 대충 X축 여기 있다고 치면 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먼저 양수긴 해. 근데 이제 포함 관계가 마이너스 1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사이 어떻게 될지 좀 모름 뭐 이런 상태긴 해.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 곱하기 F 마일이지. F 마일 무슨 수야?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색칠은 일단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일 때 어떻게 될지 보자. 3 곱하기 F1이지. 3 곱하기 F1이니까 굉장히 어때? 굉장히 작겠지. F1이 마이너스 2가 더 밑에 있는 친구고 거기다가 3배 할 거니까 더 되게 깊어요. 그래서 되게 깊은 이런 곳에 함수값이 잡힐 거야. 자, 질문해봐. 자, 질문 대답해봐. 내가 궁금한 건 최소값이 있냐 없냐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고 색칠이에요. 그 다음에 1일 땐 빵꾸고. 자, 여기랑 여기의 함수값만 아는 현재 상태에서 최소값이 있다 없다를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이게 휘용 이렇게 가면 최소값은 없는데 갔다가 왔어 그럼 최소값은 있겠지. 그러면 또 여기도 그래프 개형이 궁금하네. 궁금하니까 뭐 해볼까? 미분. 얘를 또 미분해 볼게요. 자, 우서가 미분. 플러스 미친놈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가만히 미분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 부호를 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프라임
f 증가의 감소의 핑크색. 감소해서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x 더하기 2는 무슨 수야? 양수. f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함수가 어때? 음수. 라는 건 얘는 확실히 무슨 수니? 음수.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뭐 하기만 한다? 감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지. 봐봐. 요 사이가 아까 내가 몰루라고 하긴 했지만 뭔 아냐면 함수값 그냥 구해봐. 마3부터 마1까지 얘는 무슨 수야? 얘는 음수지. 근데 f의 마1부터 1은 니까 얘는 값이 양수라는 건 알아서 여기 어떻게 지랄지랄할지 몰라도 아무튼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 x축 밑에 있는 건 얘네가 유일한데 감소하는데 빵꾸래. 그러니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고, 디귿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처럼 hx를 정확하게 알고 간 우리는 여기가 빵꾸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가 색칠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야 씨발 여기 색칠되면 채소가 있고 없으면 안 되는데 뭐지? 찍자 이렇게 됐던 문제일 거 아니니. 그러니 우극한 함수라는 것이 어느 쪽에 색칠되는지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문제를 적어도 이 정도만으로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능 14번에 있었던 킬러 문제였어요. 자, 필기 잘 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똑같은 문제 바이블에 있으니까 또 이따가 잘 다시 한번 이 스스로 풀어보세요.